도시를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시민의 상상력으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인데요. 예로부터 천안은 한양과 삼남지방을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면서 전국의 문화가 흘러드는 문화의 교차로이기도 했습니다. 긴 세월 응축된 천안의 문화가 65만 시민의 상상력을 덧입어 세계와 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천안의 한 극장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관객은 없고 카메라만 가득한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대 위 연주자들도 평상시와는 다릅니다. 마스크를 끼고 일정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연을 시작한 거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어쨌든 대면이 아니고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한다든지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어서 그게 또 조금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백들은 뉘신데 역병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원을 드리는 이 신성한 곳에 나와서 난장을 치십니까? 지금 이 역가이로다가 그 역병을 몰아내고 있는 중이라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천안에서는 이른바 언택트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시간, 장소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언택트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 닫혀버린 문화의 장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을 더 넓게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언택트 공연, 온라인 공연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각국의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K-팝 댄스 월드 콘테스트로 개최했는데요. 무려 38개국에서 243팀이 참가해 참가 인원만 약 2,500여 명이 넘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대회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 결선 첫 번째 경연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결선에 오른 30팀은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K-팝의 매력을 한층 더했습니다. 천안 흥타령이 아닌 K-팝을 춤으로 표현했지만 이번 경연에 참가한 한류 팬들은 천안을 춤의 도시, 흥의 도시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Making this competition happen. And then we want to thank God for everything He done for us. We want to thank our family, our friends, and all the student members who support us. Congratulations to all the winners. Thanks for appreciation, and we'll keep dancing and loving K-pop.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hosting this Chonan World K-pop Dance Festival. We are so grateful to be a part of this worldwide event. Thank you for rewarding us bronze prize, and we hope to see you next year in Chonan 2021. Bye guys! We love Chonan World Dance Festival! See you next year. Bye!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우리 민족의 대표 정서이자 천안의 자산인 흥을 춤으로 표현하는 축제인데요. 지난 2010년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천안 삼거리에 얽힌 여러 전설과 천안 지역의 고유 민요인 흥타령을 모티브로 하여 만든 춤을 기본 테마로 하는데요. 춤이라는 주제로 천안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세계의 춤 문화를 한 곳에 모으는 흥겨운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에는 120만여 명의 관람객이 천안을 방문해 26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죠.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천안의 그 대표적인 축제로 2003년도에 개발이 돼서 빠른 속도로 급성장한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우수 축제도 경험을 했고 그 성공 요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춤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국제화가 돼서 많은 그런 외국의 민속 춤 공연이라든가 이런 그 볼거리 창출이 상당히 그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플로트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인데요.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 축제로 발전한 천안 흥타령 춤축제. 이 한류라는 것은 지역 경제와 축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마다 변화되는 축제. 내년에는 어떤 축제가 펼쳐질까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독립기념관을 연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한 것은 이날의 또 다른 주요 안건은 K-아트 박람회입니다. K-팝 댄스 월드 콘테스트로 인해 높아진 천안의 인지도를 이어나가고 천안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인데요. K-아트뿐 아니라 문화도시 천안의 다양한 콘텐츠를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에 알리자는 것이 천안시의 목표입니다. 천안에서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그 K-컬처 박람회의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류의 여러 가지 체험 요소, 인기 요소들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에 있는 그런 그 외국인들한테도 어필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정말 천안의 그런 그 이미지 상승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부분이 잘 실행이 됐다고 할 때는 천안 시내권까지 그런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박람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안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지형,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과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남산이 바로 천안이 품고 있는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그 이야기를 찾아 향토 사학자와 함께 남산 정상에 올랐는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천안이 전통적으로 세계의 고을이었습니다. 직사는 지족향이라고 하고 목천은 문사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오룡쟁주라고 했습니다. 오룡쟁주 지세라고 하는 것은 5용이 여의주를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툰다는 그런 형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여의주가 바로 이 남산이 되는 곳이라 이곳에 그 상징으로 용주정을 1963년도에 건립을 한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천안의 시가지는 좌청룡, 우백호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데요. 청룡은 동쪽의 수조산, 백룡은 서쪽 월봉산, 정룡과 흑룡은 남쪽 일봉산과 북쪽 이밤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4마리의 용과 중앙을 차지한 황룡이 남산 여의주를 얻기 위해 싸우는 지형인데요. 5마리 용이 목표였던 남산은 천안의 지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그 중요성을 기리기 위해 용의 구슬이라는 뜻의 정자를 세웠는데요. 정자를 세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조선시대 때 그 사직단이 있던 곳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신을 말하고 직은 곡신을 말하는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이 번영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제 때 들어와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직단을 헐고 신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그 천안군 관할을 헐어서 학교를 짓는다 해가지고 헐기 때문에 객사터 일부 건물을 갖다가 지역민들이 용주정 작은 정자를 그때 만들었으나 크게 빚을 못 받고 이제 해방 이후에 다시 남산공원을 가꾸면서 1963년에 다시금 용주정을 건립해서 앞에 7칸, 측면 2칸에서 현재 용주정으로 이렇게 되어 온 상태입니다. 천안에서는 지금 땅 밑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복원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천안 발전의 근간이 되는 원도심의 옛길들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그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을 통해 후삼국이 통일되었고 조선의 모든 문화와 문물이 이 길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온양나들이라 불리는 이 길은 임금의 행차길로도 유명한데요. 여기가 그 천안의 중심가가 시작되는 대흥로의 남단 시작점이 됩니다. 이곳이 원래는 춘향의 이도령길입니다. 옛날부터 국도급이기 때문에 바로 그 우측으로 그 객사가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 번화가 더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 후에는 일제 때 또 이제 천안역이 생기면서 또 신장로도 생기고 그런 번화가로서 100년 동안 아주 번영을 누렸던 그런 곳이 됩니다. 천안 원도심의 길 위에는 고려의 흥망성쇠와 조선의 화려했던 문화가 새겨져 있는데요. 500년 전 이곳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곳은 현재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조선시대 때 천안군 관하의 그 객사, 객관이 있던 곳입니다. 최초에는 동원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옆에가 경부 국도 1호, 한양으로 가는 국도 1호가 있었기 때문에 길 옆에다가 객사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관아의 그 본체는 바로 이 옆에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있습니다. 임금이 행차했던 길의 끝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관아터, 지금은 초등학교가 되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황룡의 눈입니다. 예로부터 지세가 강해서 민가가 아닌 관청의 터로만 사용했답니다. 조선시대의 관리가 되어 말발굽 소리에 따라 이 길을 걷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옛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이곳은 오룡동과 영성동의 경계 지점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 앞에 있는 이 로타리 약국은 조선시대 때 수선정이라고 하는 놀이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그 앞에 연당이라고 하는 연못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천안 이 관아가 여기서 한 300보 되는데 관아에 있는 관리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쉬러도 오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 지명을 할 때도 수선정길 14번이라고 한 것은 그 수선정이 고정이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수선정길 14라고까지 할 정도로 로타리 앞에는 수선정과 연당이 있었다. 원도심 옛길 위에 남겨진 과거의 흔적에 상상력을 더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문화벨트가 형성되는데요. 남산으로부터 시작되는 천안 원도심에서 천안 삼거리까지 천안 옛길로 복원될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조선을 지나 고려에 이르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의 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936년에 가을에 11개 부대, 기병, 보병, 혼합부대 해가지고 약 87,600명이 여기를 모입니다. 그때 군량미를 쌓아뒀던 곳이 유량동, 또 북을 치면서 군사를 훈련시킨 곳이 고정, 왕건대왕이 와서 유숙한 곳이 유황골, 목천읍, 덕정리, 또 물을 떠다 먹은 데가 용연, 왕건대왕이 말을 이렇게 걸어매 뒀던 데가 마점
마점산 마점사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왕건대왕과 관련된 그런 지명이 남아있고, 천안의 태조 왕건의 흔적이 많은 것은 그가 세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고려 역사서에 보면 천안이라는 지명이 태조 왕건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천하를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곳 이름을 천안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왕건이 천안에 와서 이름을, 도시 이름도 그렇고 산 이름도 그렇고 지명을 몇 가지 이름을 지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거산 천흥사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 성거산 있는 천흥사다. 왕건이 지은 걸로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종은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을 거라 추정되고 있는데요. 문헌에 따르면 태조 왕건이 고을 서쪽 수허런에서 오색구름에 둘러싸인 성거산을 바라보며 산신이 있는 산, 즉 성거산이라 이름 짓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에 천안시 목천읍의 한 주택에서 출토된 청동 얼굴상 역시 천안과 태조 왕건과의 깊은 인연을 말해주는데요. 청동상의 출토지와 유적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태조 왕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이 청동상은 2016년 6월에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소위 통청관이라고 하는 황제들만이 쓰는, 왕이 아니라 황제들만이 썼다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태조산 일대는 지명과 설화 속에 태조 왕건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천안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후삼국 통일의 거점으로 삼은 태조 왕건. 1200년 전 이곳을 지나며 태조 왕건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곳은 고려태조 왕건이 목천의 옆에 있는 큰 고을인 목천과 직산과 지금 아산의 탕정의 땅을 끊어서 떼어서 가운데에 천안 도덕부를 930년 음력으로 8월 8일 날 만드는 것입니다. 설치한 겁니다. 그 이후 6년 후에 이 천안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 통일이라는 웅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겁니다. 태조 왕건의 태평성대의 꿈이 시작된 곳이 바로 태조산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천안이라 이름 짓고 땅의 힘을 빌어서라도 통일을 이루고자 했는데요. 이 태조산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 처음에 왕자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왕자는 그 왕자 글자처럼 생겼다, 왕의 글자처럼 생겼다 해서 왕자산으로 불리었는데 한 100여 년 전에 태조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조 왕건을 탄 태조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각종 기록에 보면 이 왕자선 아래에 왕자성이 있었답니다. 아마 왕자성을 쌓고 그 안에 연병장, 군사를 조련하는 연병장 구실을 하던 고정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고가 뭐냐면 북치는 정원입니다. 아마 북을 치면서 병사들을 조련했다고. 아마 그 춘문대 현재 어느 위치였는지는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지막해 보여도 유량동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산은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골이 깊고 경사가 급해 한 번 숨으면 찾기 힘든 하늘 아래 요새인데요. 길을 가로막은 산 위에 있으면 산 아래 적들의 움직임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라 건국의 임무를 수행하기엔 최적의 장소였죠. 산기슭을 배경으로 성을 쌓고 산 끝자락 완만한 곳에 군사훈련소를 설치했을 텐데요. 1200년 전 이곳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을 앞을 흐르는 유량천을 따라 곡식실을 뗏목이 흘러들어오고 북소리에 맞춰 군사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태조산 앞에 있는 이 마을이 이름이 지금 유량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머물 유자에 곡식량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곡식이 머무른 곳. 사실은 군량 창고가 큰 거대한 군량 창고를 둔 거죠. 군량 이제 군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량이 아주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군사를 이 태조산 아래인 고정이라는 곳에서 군사를 조련시키고 그 다음에 군량을 비축해 놨다가 그 군사와 그 군량을 가지고 이제 후백제를 무찌르기 위해서 출전하는 거죠. 그런 아주 기반이 된 도시가 바로 천안인 거죠. 그리고 이 일대가 왕건이 후삼국 통일의 의지를 피는 실질적인 기틀이 된 지역이다. 태조산과 유량동 일대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땅 밑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 태조산 일대는 왕건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역사의 보고이자 천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의 탄생 스토리는 왕건 없이는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천안에서는 조금 잊혀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왕건의 의미를 부각시켜야지만이 천안의 도시적 특성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천안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바로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땅 밑에 이야기를 품고 기류의 역사를 새긴 도시. 천안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상력으로 발밑의 문화를 발굴하고 옛 흔적을 따라 새로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곳. 흥과 멋이 흐르는 도시. 천안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문화 도시입니다.